네, 이번에는 NGSS 두 번째 블루박스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난 시간에는 오렌지 박스 Disciplinary Core Idea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블루박스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블루박스 프랙티스 안에는 총 8가지 프랙티스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내용이 재밌는 게 Science Practice랑 Engineering Practice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요. 그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Difference between Science and Engineering을 해야 되는데, Science는 보통 Y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게 Science고요. Engineering은 이게 make it happen 하는 게, 그 problem을 solve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로 가장 많이 하는 게 egg drop인데, 그 계란 하나를 주면서 높은 곳에 떨어뜨릴 건데, 이거를 깨지지 않도록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게 걔네들의 엔지니어링 챌린지인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뭐 빨대를 이용하는 애, 뭐 신문지를 이용하는 애, 아니면 뭐 풍선을 이용하는 애 해서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액을 드랍했을 때 안 깨지는 거 만들어내는 게 엔지니어링 프랙티스의 그 초점인데, 그거 같은 경우 첫 번째 프랙티스에 보면 asking question, 이거는 science practice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defining problem, 이거는 engineering practice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asking question은 why it happened, 거기에 대한 대답에 좀 더 포커스를 주는 거라고 하면, defining problem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그 다음 problem solving process를 만드는데 좀 더 포커스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이나 problem이 define 됐을 경우 두 번째 해야 하는 거는 defining and using models. 내가 생각했던 그러면 이거는 이럴 거야 라고 설명하는 말들이나, 아니면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내가 앞으로 만들 것을 미리 만들어 보는 과정이에요. 이니셜 모델. 그런 다음에 그런 모델을 만들어주면 이제는 실험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Plan and carrying out investigation. 내가 그러면 이런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직접 해보는 단계가 이제 이 세 번째 프랙티스고요. 네 번째 프랙티스는 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Carrying out investigation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사진이나 아니면 뭐 넘버나 아니면 그래픽이나 이런 데이터를 갖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갖고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미닝을 인터프리트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네이처 오브 사이언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같은 데이터여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다르게 인터프리트 할 수 있기 때문에 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위크한 프랙티스 중에 하나가 과학을 할 때 Using Mathematics and Information and Computer Technology and Computational Thinking, 이 부분이 가장 미흡하다고, 그리고 가장 일어나지 못한다고 과학 시간에. 그래서 이게 가장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스탠필드에서 과학을 가르치게 될 경우에 이거는 가장 에센셜한 도표를 만들거나 데이터 차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스태티스틱을 돌리거나, 이거 몽땅 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랙티스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애들이 디스커션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섯 번째 프랙티스는 Constructing Explanation and Designing Solution. 이거는 이렇게 다 콜렉트에서 이제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explanation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혹은 데이터에 관련해서 이제 Designing Solution, 이거는 Defining Problem하고 매칭되는 Engineering Practice인데, 이 Designing Solution을 했을 때 그 다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Engaging in argument from evidence. 내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설명을 내놓았을 때 다른 쪽에서 같은 데이터인데 다른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설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서로가 아규를 하게 될 때 에비던스를 확인하고 누구의 에비던스가 좀 더 밸리드한지, 그래서 그 가장 제일
well supported 된 evidence based argument를 accept 하는 게 이 practice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것도 되게 일종의 새로운 컨셉 중에 하나인데 obtain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이거는 예전에 과학자들한테 요구되지 않았던 프랙티스 중에 하나인데 내 이야기, 내 연구, 내 설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effective하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도 과학의 프랙티스 중에 하나라고 결정짓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이걸 연습시킬 수 있는 게 지금 마지막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프랙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 사이언스 페어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 연구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해주고 이게 왜 중요한 연구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아주 중요한 프랙티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 프랙티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asking questions and defining problem, 이게 첫 번째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문제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하면 이거는 science practice로 가는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engineering practice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스텝이 이렇게 되고 이 asking question 파트가 어떤 면에서는 다음에 practice 중에 가장 중요한 practice예요. 왜냐하면 starting point를 정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보통 어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주는데 그거는 이 프랙티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프랙티스는 학생들이 해야 하는 프랙티스예요. 선생님들이 이걸 얘기했다고 그게 수업이 가능한 게 아니라 수업 동안에 애들이 asking question 해야 되고 defining problem 해야 되고 디벨로핑 말을 하는 거 다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은 다 학생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는 학생들이 어치브해야 하는 퍼포먼스 expectation이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얘기해줘야 되는 expectation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Developing and Using Model. 이거는 과학 교육을 할 때 어떤 면에서는 5개념이라고 한국에서는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misconception. 학생들이 과학을 배울 때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모르는 백시 상태로 오는 애들은 없어요. 어떤 현상이든 활동이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나 아니면 알고 있는 좀 이렇게 자기만의 이론이 있는데 그런 거를 꺼내 볼 수 있게 하는 게 Developing and Using Model입니다. 현상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이거 왜 이렇게 된 것 같으니? 라고 했을 때 애들이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보다 본인들이 자기가 이거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면 내가 책에서 봤는데 아니면 내가 TV에서 봤는데 라는 등등의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러니까 확인 과정도 없이 애들이 그거를 그냥 믿고 있는데 이런 말을 만들어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니셜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고 프로세스를 다 맞췄을 때 오리지널 본인의 이니셜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게 아니었네 라고 해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애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이 두 번째 프랙티스예요. 세 번째 프랙티스는 질문을 하고 어떤 내용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세 번째 프랙티스 이거를 어떻게 알아가면 좋을까? 예를 들어 학생이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건 이래서 그래가 아니라 되게 좋은 질문이다. 어떻게 알아가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라고 가이드를 해주면 학생들이 선생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인베스티게이션을 디자인하고 같이 셋업해서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를 콜렉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모아진 데이터를 갖고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인터프리트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랑 다섯 번째 using mathematics and computational thinking이 같이 가는 이유가 데이터가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를 갖게 됐을 때 그 데이터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테이블로 만들든 그래프로 만들든 아니면 different types of description을 만들든 이 analyzing 하면서 computational thinking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수학 시간에서도 데이터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스태티스틱의 기본이죠. frequency랑 pattern 아니면 mean, mode, median을 이렇게 다 리뷰해 보면서 이게 어느 게 가장 possible한 interpretation인지 리뷰해 보는 게 그 practice고요. 이게 6번째 constructing explanation and designing solution 이거는 일종의 conclusion이에요. 예전에 그 과학적 그 탐구 스텝으로 따져보면 conclusion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evidence가 뭐냐? 어떻게 이 conclusion이 나왔냐?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는 정답을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어도 정답을 말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질문에 맞춰서 데이터를 콜렉트하고 데이터를 따라서 conclusion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어 정답이 1이 나와야 되지만 내가 가진 데이터에서는 정답이 0으로 나왔다. 그럼 그게 틀린 답이 아니라 그게 에비던스의 베이스를 뒀기 때문에 그러면 왜 0이 나왔을까? 거기에 대한 더 설명이 더 들어가야지 그냥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정답이라고 해서 그냥 정답만 적는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engaging in argument from evidence 여기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콜렉트된 데이터의 기본을 둬서 내 연구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상하다 왜 내 연구는 이렇게 나왔을까? 원래 이론적으로 하면 다른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더 찾아보고 maybe my study lack of some part or I didn't plan the investigation well 그런 이유가 나오면 그 얘기까지 포함하는 게 evidence based argument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연구가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effective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인베스티게이션을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게 궁금했고 이렇게 셋업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졌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났다. 그렇게 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까지 Next Generation Science Practice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맥닐 외 다른 연구자들은 이 프랙티스를 3가지 다른 용도의 프랙티스로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 인베스티게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프랙티스로 asking question 혹은 define problem 그리고 planning, carrying out investigation using mathematical and computational thinking을 investigation practice라고 하고 인베스티게이션 셋업 할 때 그렇게 썼으면 그 나온 데이터를 갖고서 센스 메이킹 하는 프랙티스로 number 2, 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number 4, constructing explanation, number 6, developing and using model을 sense making practice로 define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8번째는 critiquing practice라고 해서 그냥 예전에는 여기까지 해서 과학 프랙티스가 끝났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보는 뷰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트 하는 프랙티스까지 진짜 과학자들이 하는 모든 프랙티스를 커버할 수 있도록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는 그 프랙티스를 8가지로 디파인 해놨는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난 스탠다드랑 많이 다른 점이 뭐냐면 예전엔 제일 첫 번째가 question 그 다음 set up the investigation 해서 이렇게 탑 다운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한 가지 과학적인 탐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the scientific method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asking question은 analyzing, interpreting data 하면서도 question이 나와요. 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을까? 해서 다시 우리 셋업에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고 아니면 아규멘테이션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planning, carrying out investigation을 다시 돌아가서 셋업을 바꿔서 데이터를 다시 콜렉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존에 그냥 한 가지 방법만이 과학적 탐구 방법이 아니라 지금 8가지 디파인된 프랙티스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여기가 인앤아웃 하면서 서로를 서포트하는 프랙티스를 강조하기 때문에 학생들 보고 The Scientific Method라고 하지 않고요. Scientific Method를 이용한 Investigation이라고 해서 대신 이 8가지 프랙티스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접근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고 하면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는 학생들이 프랙티스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그냥 가르치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어떤 분들은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를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 프랙티스를 통해서 애들이 컨텐츠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이언스 프랙티스랑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랑 뭐가 다르고 같은지 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할 때 그걸 생각해 보는 게 이거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티칭 채널에서 나오는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프랙티스에 관련한 동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Or energy in the bounce, and that's really the kinetic energy. As teachers, if we really find ways to get kids actively engaged, why? What's happening? They're going to share what they've learned about science. They're going to be curious about things they see on television and that they read in the news, and hopefully then we'll have more people that really enjoy science and understand science. As you engage in your science performance, I will want you to be thinking about what you're doing. Specifically, we'll be talking a lot about the practices. The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include 3 dimensions: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 the disciplinary core ideas, and the cross-cutting concepts. I'd like you to think about that intersection of the 3 dimensions and where it's coming together in the classroom. For those of you that are familiar with the practices, there are 8. Today we engage teachers in practices found within the framework for K-12 science education. They're designed for students. They're what we want students to be doing. The science performance that the participants engaged in today was specifically 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We want to look at the scientific process and that this is what scientists go through in the real world. As teachers, it's important for us to scaffold those experiences, especially early on, to make sure that they understand how to organize their data and look for patterns and evidence. So I think as they engage in these practices more often, I think they're really going to own those practices along with the content. All we're changing is the height. It's important that kids are constructing explanations, that they are constructing arguments. Started at 70. They're using evidence and they're communicating their findings. In groups of 3, you will investigate the height that a golf ball bounces off of a hard surface. You'll choose 4 different drop heights. After you drop it, where it returns at its peak is going to be its bounce height. That one's the 16, the 15. Make sure you analyze your data with your groups. And then once you've identified the patterns, you're not done. You need to talk about what's causing those patterns to occur. What's the science behind this? What's happening? Right. More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since all we're changing is the height. So we looked at that data to continue to look for that linear relationship. So that's a pretty traditional activity that you might do in terms of looking at the bounce height, but by really looking at the data closely and having to look for those relationships, it really increased the depth of that particular investigation. So the lower you dropped it, the lower it bounced? The closer it got back to its original. So what does that tell you? Nicole came by and we showed her our graph and our percentage difference, and she said, well, so why does that happen? What's going on? And that added really another layer of depth because we started talking about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kinetic energy, and then we shared out and really probed that in more depth. The more kinetic energy we have, like a ratio, really made us think more deeply about gravity, energy, friction, and the system that was involved. So it was more than averaging data, calculating data, writing a conclusion. It really became more about why and what type of evidence do we have to really construct an explanation. Any other patterns?
The higher the drop height, the larger difference between drop height and bounce height. What's causing that pattern to occur? Because gravity doesn't change. The system's constant. Is there even a more simple pattern than that? Yeah. It always bounced less than it was stopped from. Why? What's causing that to happen? So all of those different ideas that are in this really get kids actively engaged. So they're really thinking. It's not confirming, but looking for more information. That focus on evidence-based explanations is really key, and I think is essential in those practices. What's different when you're having to analyze to come up with that? Discovery. You're going to remember it more because you're doing it. You're doing it. They're involved in doing it. That thinking process that goes on behind it is so much more critical than just receiving that information. I'm really most excited about bringing home those ideas of thinking about labs that I already do that really could, be so much better if I really am more mindful of the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 This particular performance really did emphasize analyzing data, yet a lot of you were starting to ask questions, which is exactly what we want to have happen. It's, again, an interrelated part of those practices coming out. You're using other practices at the same time. So now you're going to start at 40 centimeters. We started out gathering information, but once we started analyzing our data, we really realized we needed more data. So we went back and gathered more data. It was really a fluid process. The more we learned, the more that we did, the more questions that we had. That works. 78. Are you losing that each time it bounces? Some of the excitement that I've seen with teachers is that they realize that this is really how learning occurs. Teachers that are teaching both science and mathematics can see how these practices really do interconnect. And we had 84, so we were close. Yeah.